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하는 곰돌형 대신 오늘 주제를 다루게 운전하는 곰탱입니다. 운전하는 곰돌형만큼 능숙하지 못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그 형보다는 제가 더 귀여우니까. 이번 주제는 저번에 운전하는 곰돌형이 한번 올렸었던 건데요. 기존의 손해보험사들이 자기네들 자동차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대물배상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지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공정 약관 민원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프닝만 제가 인사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운전하는 곰돌이 형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렸던 영상 보셨겠지만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관련돼서 이 약관 자체가 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이 되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약관은 고쳐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래저래 준비해서 드디어 오늘 이제 심사 청구서는 작성을 다 완료했고요. 첨부 자료만 조금 정리해서 이제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올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제 개인정보, 심사인의 그 인적사항이라든지 이해관계 여부 이런 걸 체크하는 곳이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피심사 청구인, 그러니까 심사를 받아야 되는 법인 또는 일반 개인 사업자겠죠. 저는 여기서 KB자동차 손해보험을 집어넣었습니다. 왜냐? 제가 당시에 KB자동차 손해보험에 사고를 당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로서 작성할 수 있는 거는 KB손해보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KB손해보험을 피심사 청구인으로 넣었는데 사실상 모든 자동차 보험사가 국내에서는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서, 보통 보험 약관에서 이 대물배상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기준 그리고 금액, 액수의 퍼센테이지 이런 거를 이미 다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표준 약관을 근거로 해서 약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공정위에다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바꿔달라라고 올리는 게 맞지만, 제가 손해보험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이해관계가 현재 없는 자이기 때문에 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심사 청구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시세 하락 손해를 배상하는 기준은 다 갈아엎고 현재 시세대로 실제 손해를 본 만큼을 배상해라 라는 쪽으로 바꿔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신고서 작성 안내부터 해가지고 약관 위반, 불공정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작성 요령들을 설명해주는 이런 페이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그러니까 2-2에다 체크를 했는데, 일단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고객한테 떠넘기는 조항, 즉 여기서 사업자는 보험자이겠죠. KB손해보험이 KB손해보험에 가입한 고객한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보험사가 물어줘야 되는데 보험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해 운전자분한테 사실상 경락손해, 그러니까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보험회사가 고객들한테 떠넘긴 겁니다, 책임을.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11월 25일 날 2022년 제 차가 KB손해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로부터 피추돌, 그러니까 추돌을 당했죠. 그 이후에 손해들이 막 이것저것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경락손해에 대한 걸 인정을 못 해주겠다. 왜?
자기네들 약관상 출고된 지 9년 된 차량은 경락손해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제 차의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손해보험이라는 거는 계약 기본의 의의 자체가 실손 보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부당이득 금지, 그러니까 이중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한몫 챙겨보겠다 이런 개념이 적용이 안 되게끔 돼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무조건 손해를 봤으면 손해본만큼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가야 된다, 보상을 받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원칙을 지정해 놓은 이유는 사고 나고 나서 여기저기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사들을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이건 2중, 3중 취득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1000만원 손해봤다, 보험사는 딱 1000만원 보상해줍니다. 또는 내가 상대방한테 300만원짜리의 손해배상을 입혔다, 보험회사에서 300만원 배상해줍니다. 이게 바로 손해보험 기본 원리인 이중 취득금지, 실손보상의 원칙입니다. 자, 다음 대법원 판례를 좀 같이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액에 해당한다. 즉 사고로 인해서 주요 골격부나 주요 패널부, 그리고 어딘가를 잘라냈거나 아니면 철판, 그러니까 패널류들을 교체하게 되는 경우들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부분들의 파손을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가 끝나고 외관이나 기능이 기술적으로는 복구가 다 끝나더라도 그게 완전히 차량의 원형에 회복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해서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은 수리를 하여서 외관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문제없이 복구가 되더라도 원상 복구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통상 손해로 봐야 한다는 거고, 그럼 이 시세 하락 손해분도 자동차 수리 비용, 대차료와 같이 통상적으로 배상을 하여야 할 액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거 가지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판결문을 받아봤을 때 이거는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판결을 내려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가소 1096435 손해배상, 이 사건이 제가 원고로 KB손해보험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겼고요. 그래서 이건 약관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라는 겁니다. 왜?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손실을 자기들하고 아무런 계약관계, 이해관계가 없던 제3의 피해자한테 피해를 끼쳐놓고 그거에 대한 배상을 자기네들 기준으로 하겠다, 상법 기준이 아니라 자기네들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럴 거면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나 이득금지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제가 자동차 진단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은 바로는 10%의 시세 하락이 발생이 됐다. 그때 당시에 2천만원 정도, 딱 2천만원 정도 잡혔는데 그 중에서 200만원을 깠어요. 그 감가는 지금까지도 따라다닙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에 완전 무사고였던 차가 현재는 백판넬 판금 도장, 그리고 컨비네이션 패널 판금 도장, 그리고 리어 쿼터 패널 판금 도장, 리트렁크 리드 교환, 법원에서 인정할 법한 이 감가 요인이 4개나 됩니다. 4군데나 다 자르고 붙이고 아예 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든 안 되든 일단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넣을 거고요. 이게 된다면 사실상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과징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KB손해보험 뿐만이 아니라 14개 손해보험사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일 거기 때문에 공제조합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보사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당신네들 약관이 법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등 여러분들이 약관에서 준용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기초를 상법에 두고 있어요. 즉 상법 위에 보험 약관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통사고, 보험 이런 관련돼서는
법 제도들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총대는 제가 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힘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